아이고. 오늘 더운데 고생 많이들 하셨죠? 습해가지고 기온은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요즘 좀 미디어 관련 뉴스가 쏟아져가지고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비도 오고 이제 한 10여일 지나면 KBS부터 착착 정리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정리가 착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방송 정상화 가속화, 문재인 방송 적폐들의 예정된 집단 반발, 김희철 KBS 체제의 편파 왜곡, 공영방송 사유와 실태 여전, 그리고 미디어 이모저모 등등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남영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 국민권익위에 정승윤 신임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는데 남영진 이사장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이첩을 하고, 조사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제 대검에 가서, 요즘 대검이 직접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또 내릴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우리 남영진 이사장, 우리 일명 남자장으로 지금 국민들이 불러주고 있는 이분은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진작에 빨리 가시지. 왜 이렇게, 뭐 어제만 해도 저기 방통위 앞에 가서 데모하고 말이야. 좀 KBS 이사장 한 분이 그래도 되겠어요? 아유, 창피해 정말. 자, 두 번째 소식은 국민의힘이 방통위 상임위원회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예. 뭐 여러분이 사실은 여기 거론이 됐거든요. 제가 뭐 그분들 또 이름을 거론하면 조금 섭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숙 이제 최종 추천된 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사가 났고, 이분 전에 여기 우리 KBS 본관 앞에서 우리 처음에 농성 초창기에 수요일에 빨간 장미 그 토론에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좀 주관이 뚜렷하시고 방송 정상화에, 공영방송 정상화에 뜻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통위원으로 오시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에 잘 뜻을 맞춰서 확 재건축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이요,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다 그냥 빠싸아프고 재건축을 해주세요. 재건축. 불도저로 쑥 밀고 필요하면 건물을 새로 올리고 재건축. 그럴만도 한 것이 말이죠. 지금 KBS가 KBS 원투 TV 체제로 간 것이 1980년, 81년,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그러니까 그 집도 한번 들어가면 보통 차는 사면은 10년에서 15년 한번 바꿔주잖아요. 돈이 좀 부족하면 중고차로도 바꾸고. 그런데 집도 들어가면은 뭐 한 20년 넘으면 뭐 재건축한다고 뭐 이야기도 나오다가 지금 뭐 리모델링은 잘 안 하잖아요 원래.
40년 된 40년. KBS 1, 2 체제가. 그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어떤 방송 어떤 시스템 체제 40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잘 플랜과 비전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공영방송 시장을 한번 싹 밀고 재건축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은 MBC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허와 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제 인사청문회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제가 하면 끝납니다. 이 방통위원장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다리미로 싹 좀 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리미로. 네. 지금 박노황 TBS 이사장이 취임을 했잖아요. 연합뉴스 TV 대표를 맡은 바 있는 박노황 씨가 TBS 서울교통방송 김어준 알죠? 김어준 수영 깎았나? 김어준 TBS 이사장에 취임했는데 김어준에게 그에게 출연료를 준 전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인적 쇄신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걸 말이죠. 그게 아니 민노총 노조나 이런 조직은 박노황 사장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장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인적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노총처럼 막 데모해가지고 집단 린치하고 침뱉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사 발령권을 발동해서 인사 발령을 내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 TBS 여기에 양대 노조가 있대요. 하나가 민노총 노조고 하나는 한노총인가 노조래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 민노총 노조에서 이런 이야기 했대요. TBS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닌데 김어준이 그렇게 활개치도록 놔뒀나? 단순한 기업이 아닌데? 응? 만약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구조조정이 아니지. 구조개편. 말을 똑바로 하세요. 구조개편. 인적쇄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민노총 노조 중심으로 뭐 비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이제 그 연합뉴스 TV 구성원들도 뭐 이 박노황 씨가 연합뉴스 TV 사장을 겸직했다고 해서 방송 전문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옛날에 정현주의 한겨레 신문 미주통신은 KBS 사장도 했는데 어떻게 하지? 왜 전부 이런 주장을 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팩트만 짜깁기해서 주장을 하냐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민노총 세력은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너무 술만 드시지 말고 조직 강화를 위해서 술만 드시지 말고 독서를 좀 하세요. 독서를. 공부를 좀 하세요. 박노황 씨가 TBS를 좀 확 바꿔주길 바랍니다. TBS가 사실은 조금 뭐랄까 억울한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어준 때문에 자기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 털보 아저씨 김어준 때문에 TBS가 완전히 편향적인 방송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실 서울교통방송이 원래 딜랩 취지가 교통정보를 서울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본분이잖아요. 네. KBS는 국민의 방송이죠. 그죠? 다 이게 정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KBS는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한국방송공사, MBC는 문화방송, SBS는 서울방송, TBS는 서울교통방송. 그죠?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뭐 경향, 한국일보 이건 다 사주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개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름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방송 TBS가 이름 값을 그동안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했지. 전혀 안 됐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받은 거지. 특히 서울 시민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혈세가 나가는데 김어준이 혼자서 말이야. 면도도 안 하고 말이야. 방송은 완전히 편파 왜곡으로. 그래서 지금 수수료대에 오른 거예요. 수수료를 받을 때는 마취를 충분히 하고
집도의가 정확하게 오셔서 정확하게 수술해야 제대로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그냥 반창고 바르고 그러면 수술이 안 되죠. 그럼 또 발병하게 돼 있어요. 수술할 때는 확실하게 수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권 때 공영방송, 공영언론기관에 들어갔던 이 방송 적폐들이 역시 예상됐던 대로 집단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정부 지금 1년 한 4개월 됐잖아요. 그동안 이 공영방송이 손을 안 대니까 이거 이상한데? 처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민노총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가 말이지 뭐 언론 탄압을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고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다가 뭐 삼선 스리파 기자 나타나가지고 막 대통령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뭐 공격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망발하다가 지금 이제 제대로 딱 이제 진행이 되니까 집단으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움직이는 원리가 독자적으로 절대 안 합니다. 위에 아마도 명령을 내리는 사령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버텨라. 남영진 남자장 너 버티고, 권태선 버티고, 가처분 소송 넣고, 정현주 나 15년 동안 싸워봤는데 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다 허방골 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가 제일 잘 듣겠습니까? 특효약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돼요. 밀어버려야 돼요. 그냥 일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말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돼요. 딱 타임라인 정해놓고. 자, 해임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사이 카르텔 정권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우와, 웃긴다 그죠? 사이 카르텔. 자, 이 보세요. 권태선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민 다수의 이익보다 기득 계층의 사익을 중시하는 사이 카르텔 정권에게는 국민 다수의 편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문화방송의 보도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 그런데 그 시청률이 그렇게 안 나오나? 국민 다수가 그 MBC를 막 10시청한 모양이지? 근데 시청률이 뭐 뉴스데스크 뭐 많이 나오면 뭐 4% 나오나 모르겠네. 응? 자, 이 정권의 이런 언론과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를 써왔던 박정희 유신 정권,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물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 결국 권태선은 민주당 세력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권태선은 본인이 박문진 이사장 할 때는 균형과 조정 어쩌고 하다가 결국 보세요. 내가 사실은요 민주당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이걸 실토하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뭐 대화가 되겠어요? 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밀어버려야 돼요. 그냥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정말 사실은 정말 이 뇌구조, 사상구조가 의심스러워요. 자기들이 다 누릴 거는 이 KBS 이사도 있잖아. 이 사람 강경 이사 쫓아낼 때 그때는 뭐야 그러면 그거는 윤석열 정권을 사이 카르텔 정권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종북 주사 이권 카르텔 정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노총 이권 카르텔 정권? 함부로 말하고 말이야. 자, 안영준 MBC 사장 또 거들고 있습니다.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자. 와, 이제 뭐 궁지에 몰리니까 국민 찾네. 궁지에 몰리니까. KBS 여기가 이제 정상화 바람을 타고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면 이제 상암동으로 몰려갑니다. MBC 각오하고 있어 지금. 지금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바람이 안 부네. 곧 갑니다. 안영준 어제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MBC의 위상을 흔들고
공적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시청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해달라. 참 말이 좋은 말이고. 또 이렇게 합니다. 자기 그 페북에서 차기환 이사장 임명 소식이 전해지니까 저 사람들은 절대 국민 눈치를 보거나 역풍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 목표는 공영방송 장악이 아니라 공영방송 해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대요. 응? 내가 보니까 이 박성재 전 사장 말에 따르면 이 안영준 사장의 말은 딱 보니 꽝이네. 그냥 딱 보니 꽝이야. 어? 절대 국민 눈치를 보지 않거나 역풍 같은 거 생각하지 않은 게 친민노총 세력 아니었어요? 어? 여기 그 MBC 민노총 노조가 그 상암동 MBC 그 사옥 앞에 내건 현수막이래요. 이게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사진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거 바로 명예훼손이에요. 이거 소송 걸면 바로 걸립니다. 이거 뭐냐면 방송 장악 기술자 이동관 차기환 아웃. 방송 장악 기술자 이런 거 쓰면은 이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어? 이게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방송 장악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광의의 폭넓은 개념이잖아요.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방통위원장 우리 이동관 방통위원장님 또는 지금 후보자 측이니까 거기 이 기사를 보고 이 사진을 MBC 사옥 앞에 있다니까 가서 찍으셔가지고 이걸 좀 법적인 조치를 해주세요. 방송 장악 기술자. 이야 정말 방송 장악 기술자. 방송 장악 기술자 이걸 좀 법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언론재단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오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야 비가 완전히 소나기가 이런 소나기가 없네요. 아이고야 아니 괜찮습니다.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빗소리 들리십니까? 와 비가 완전히 그냥 쏟아집니다. 쏟아져 폭포수가 이야 엄청난 비네요. 이야 빗물이 그냥 아유 저거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야외 생방 라방이 이런 게 또 좋네요. 보니까 묘미가 얼마 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해임시키는 투표를 했는데 동아일보 대표이사 임채정 씨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기권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을 해임을 못 시켰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호선을 하려고 위원들이 모였는데 기존에 있던 위원들이 호선을 반대해가지고 호선이 추진을 했는데 무산됐어요. 이게 보십시오. 이자들이 절대 그냥 자기 발로 물러나지 않는 세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 말로 한판 떠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아시겠어요? 그냥 말로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6년 전에 공영방송 언론장악 시나리오 문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침뱉고 집단 린치하고 언어 폭행하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때도 절대 스스로 제 발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판 뜨는 친민노총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쪽 민주당 추천 위원 같은데 이 원래 그 위원장 호선은요 연장자를 우선으로 호선해서 그냥 위원장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새로 간 유희림 씨가 연장자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관행적으로 해온 거다. 정현주 방심위원장도 관행적으로 연장자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행이란 것은 일반적일 때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맞게 이런 말하고 저기에 맞게 저런 말하고 말을 잘 지어냅니다. 그래서 절대 말로서는 모든 명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와 어떤 프로세스 따라해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유희린 방심위원장 후보님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겨레가 또 있잖아요. 지금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이 이런 이제 문재인 정권의 방송 적폐 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편 아닌 공영방송 이사진 모두 해임. 이 다음은 뭔가? 야, 6년 전에 이런 사설 좀 쓰지. 6년 전에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 나왔을 때 이런 사설 좀 쓰지. 한겨레 왜 이제 와가지고 용어 선택 보세요. 지금 남영진 이사장, 윤석열 이사 KBS, 방심위 정현주, 이광복 부위원장, 권태선, MBC 박문진 이사장 줄줄이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쫓겨났다? 쫓겨난 거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해임된 거예요. 뭘 쫓겨나기는. 쫓겨난다는 표현은 강규영 이사나 전임 고대영 김장겸 사장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임기가 버젓이 남아있는데 김밥 3,500원짜리 하나 결제했다고 탈탈 털어가지고 쫓겨냈잖아. 그런 걸 축출한다. 쫓겨난다는 한자로 하면 축출, 발로 걷어차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쫓겨나는 것이고, 지금 권태선, 정현주, 또 남영진, 윤석열, 이광복 이런 사람들은 해임된 겁니다. 적법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임된 거예요. 해임. 에? 뭘 그래 말이야. 이걸 쫓겨난다고 표현을 하지? 또 말이죠.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KBS 등의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정권 편향적 방송 만들기 의도를 노고라 했다. 아니, 삐뚤어진 운동장을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하는 게 어떻게 정권 편향적 방송 만들기야. 한겨레 신문 그러다 문 닫는다 진짜. 한겨레 신문 이 사설 쓴 논설위원 제대로 하세요. 좀 제대로. 한겨레 신문 그래서 부수가 늘겠어요 지금. 또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친정부 관제 방송을 만든다 한들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친정부 관제 방송? 야, 친정부 관제 방송으로 따지면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탁현민이 생각난답니까? 탁현민? 우리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도착했는데 군수동기로 왔는데 다음날 쇼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 띄워주는 쇼 하려고 그 유해를 다른 비행기에다가 딱 옮겨가지고 숨겨놨다가 그 다음날 파사도 쏘고 막 쇼 해가지고 이런 게 신정권 관제 방송이지. 요번에 6.25 전사자 유해 7구 들어오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 바로 나갔잖아요. 그 입국 시간에 맞춰서 방송 쇼를 했어요. 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일 잘했지. 탁현민. 그러니까 이 한겨레 신문의 이 사설 언론관이 제가 보면 참 실망스럽고 삐딱하게는 지드래곤 가사야. 그냥 그 노래할 때 삐딱한 거지. 사설을 쓸 때는 삐딱하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한겨레 신문. 아이 진짜. 그 다음에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이군요. 오늘
MBC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의 심각한 비위 등의 문제가 발각이 되어서 정당하게 해임 조치되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 조치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쫓겨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한겨레 사설은 쫓겨났다, 축출되었다고 표현을 하느냐? 왜?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자들은 하여튼 프레임 만드는 거는 선수들이야. 선수들. 낙인 찍잖아요. 거구 인사예요. 태극기에 경례하면 거구냐?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 태극기에 경례하면 거구야 그게? 학교 다닐 때 태극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했던 모양이지. 근데 어떻게 SBS 입사를 했지? SBS는 태극기 경례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막 입사시켜주는 모양이지. SBS 윤 회장님, 제대로 좀 사람 뽑으세요. 뭐 그러면서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가 전국의 모든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투쟁 동료 지령을 내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우리 박성중 국힘 의원이 그래도 좀 이쪽은 좀 많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KBS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KBS 김희철 사장이 지금 열흘 안에, 열흘이나 뭐 2주를 못 버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점심 때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9월 6일이 되면요, 9월 6일 제가 준법 투쟁 들어간 지가 딱 100일 되는 날입니다. 9월 6일이. 9월 6일이. 5월 30일 해가지고 제가 계속 카운팅을 하고 있고 달력에 적어놨거든요. 9월 6일이 딱 100일째더라고요. 근데 9월 6일 이전에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내일 황근 신임 이사가 들어옵니다. 이사회. 서기석 이사 들어와 있죠. 내일 이사회 3시에 열리는데 거기서 이사장 호선에 의해서 뽑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5대 6이니까 국힘 출전 6명이 다 찬성하면은 뭐 서기석 이사도 누군가가 이사장으로 호선이 됩니다. 연장자 원칙에 따라서. 자, 그리고 내일 기대하는 것은 사장 해임 제청안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요. 좀 예상을 해요. 자, 그러면 내일 사장 해임 제청안 올라가면은 10일 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청문 한번 들어주고, 빨리 가면 내일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올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청문을 할 수 있어요. 왜? 3일 뒤에 할 수 있거든. 3일 지나면. 월요일 날 청문 듣고, 다음 주 월요일 청문 듣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방망이 두들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방송을 사유화해서 제 맘대로 쓰고 있어요. 이 실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나가는 그날까지 빨아먹으려고 말이야. 국민의 공중자산인 전파를. 자, 보십시오. 8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4번째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날 KBS 뉴스 특보가 있었는데, 뉴스 특보 이런 거 해야죠. 그죠? 야당 대표가 지금 어떤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서 뉴스 특보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내용이 문제입니다. 뉴스 특보 뉴스 시간의 총 길이가 16분 40초래요. 딱 재어봤대요. 우리 KBS 1노조가. 16분 40초인데 기자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라고 설명해준 분량이 얼마냐? 90초. 1분 30초.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민노총 세력이 방송을 할 때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애국 시민들 집회가 열리면은 수만 명 왔는데도 뭐 그냥 몇천 명 왔습니다 한다든지, 또는 왜 왔는지를 알려주잖아요. 이자들이 왜 왔는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차량 정체가 빚어져서 불편이 가중됐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민노총 노조가 집회라면 몇만 명이 왔고 왜 모였고 사람들이 왔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가 혐의가 뭔지를 1분 30초 달랑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 발표 분량은 12분 40초를 방송했대요. 760초.
자, 검찰이 불렀기 때문에 소환된 거죠. 그럼 검찰이 왜 불러줬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딱 90초 쓰면서 소환받은 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760초를 떠들게 놔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악마의 편지예요. 응? 악마의 편지. 뭐 저 더 라이브에 그때 뭐 저 이재명 대표하고 다 불러가지고 그냥 범죄 혐의 받고 있는 피의자를 마음대로 떠들 수 있게 해줬잖아요.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악마의 편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보니까 검찰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혐의를 방송낸 것은 반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반론의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게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살리기 방송을 하는 것이 지금 KBS다 이 말입니다. 아마 NHK나 BBC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KBS가 제대로 되려면 그거 NHK나 BBC, 미국의 NPR, 미국의 PBS, 프랑스 FT, 독일의 ZDF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꼭 보면 구한말의 위정척사파 같아. 하는 짓이. 오로지 국내 정치에 매몰돼가지고 그 한 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같은 공영 미디어를 딱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 마지막 발악이에요, 발악.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SBS하고 MBC는 또 이렇게 방송했대요. SBS하고 MBC는 그나마 검찰이 왜 소환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먼저 방송을 충분히 한 다음에 피해자 방송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KBS는 이재명의 해명, 피의자 이재명의 반론을 먼저 방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자, 검찰이 불렀는데, 그러면, 자, 당연히 검찰이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청자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래서 불렀구나.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먼저 설명하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청자들이? 정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는구나.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요런 장난을 치고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KBS 1노조의 이 성명은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한몸이라고 비판받는 민노총의 방송 장악이며 편파 불공정 방송이다. 민노총이 장악한 KBS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다.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 방송이다. 동시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방송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8월에요. 제가 이제 그때 처음 그분들을 만났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뭐 선배, 야근했던 선배가 저희가 문자가 왔어요. 이 기자 지금 회사 앞에 경찰차가 엄청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왜 이런지 좀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이거 뭐지 해서 와보니까 그날 그 본관 앞에서 월남전 참전자의 용사회에서 한 2만 5천 명이 오셨어요. 2만 5천 명이 오면서 여의도 공원 다 찼어요, 다 찼어.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뭐지 해서 나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김희철 사장 인형, 모형 인형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영상도 찍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시사기획창에서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민간인 학살자로 매도하는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전체 방송 분량이 23분쯤 되는데 쭉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 아니죠. 새로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쭉 하면서 월남전 참전자회 홍보국장 인터뷰를 달랑 얼마 넣냐 하면 1분 한 40여 초 냈습니다. 23분 동안 방송하는 거. 미친 거죠, 이게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는 크레이지 했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방송의 균형성이나 어떤 객관성, 불편부당성을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내에 있는 어떤 친좌파 세력의 주장만을 담아가지고 그냥 KBS 전파를
그들의 선전선동 도구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영만리 그 베트남에 가서 청춘을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KBS가? 이 짓을 했단 말입니다. 이 똑같은 거 이거. 23분 방송하면서 어떻게 반론을 1분 40초밖에 안 해주나? 2분도 안 해줘, 2분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몰려오셔가지고 그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지금까지도 이번 그 집회할 때 보면 많이 오셨던데 지금까지도 김희철 사장 자기들 눈에 보이기만 해봐 혼내줄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김희철 사장 해임되고 나면 혹시 길거리 가다가 저 어르신들 만나면 큰일 납니다. 아 나 진짜 걱정돼요 김희철 사장. 자 그리고 또 하나 성명이 있는데요. 사유화된 KBS 지속적인 자사 관점 편향 보도만으로도 김희철은 당장 해임돼야 한다 이런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어제 KBS 뉴스 9 안녕하세요 한상원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 우리 일로조원입니다. 일로조원. 네, 일러줘.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어제 9시 뉴스에서 어제 제가 그 이야기 드렸죠. 내일 KBS 9시 뉴스, MBC 8 뉴스 데스크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또 이제 방송 장악 프레임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 전 현직 이사들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 촉구 어제 저기 방통위 가서 뭐 집회한 거 있잖아요. 그걸 보도하면서 방송 장악 프레임으로 이제 이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선전선동이지. 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6년 전에 지들이 강규영, 고대영 사장, 김장현 사장 쫓아낼 때 방송 장악 프레임이라고 방송했어요? 그때는 적폐청산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였잖아. 그랬던 자들이 지금 와서 방송 장악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TBS 박노항 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KBS도 새 사장이 오시면 과감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자,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주장을 일방적으로 다 그냥 내줘요. 다 내줘요. 뭐 남영진 우리 남짜장 이분의 주장도 일방적으로 다 내줘요.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공영방송의 사유와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김희철 사장은 해임 사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동안 수차례 지적이 됐는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방송법 아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쉽게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경기장 언론시장의 방송 언론시장의 경기장 룰이 바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9조 공정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송은 당의 사업자 즉 KBS는 KBS 또는 그 KBS의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KBS는 수신료 문제 나오면은 과도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왜? 자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드라이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김희철 체제가 드라이하게 했습니까? 토론회 몇 번 했는지 아세요? 토론회? 3번인가 4번 했죠. 패널도 막 불균형하게 해가지고. 또 9시 뉴스에서 얼마나 또 수신료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자들은. 그러니까 이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민노총 직원 방송이야. 완전히. 김희철 개인 방송이고. 그래서 이 방심 규정 하나만으로도 김희철 사장은 해임 사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 뭐 그 다큐멘터리 나갔을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뭐 정머식이 후배 기자가 다큐멘터리 만들었는데 거기에 첫 대목이 뭡니까?
영국 BBC를 가봤습니다. 이러면서 BBC 1981년도에 있었던 뭐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을 자기 군대라고 안 하고 영국군으로 표현해가지고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다. 왜 그런 거는 BBC 이야기만 하지? KBS는 그럼 수신료 얘기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응? 아주 드라이하게 독립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 왜 근데 전부 김희철 편을 들고 KBS 편 만들지? 국민들은 안중이었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KBS 사안이 발생하면 KBS 직원 중에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월급 받아야 되니까 이해합니다. 하는데 KBS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방송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KBS가 KBS 직원 게 아니잖아. KBS는 국민 거잖아. 국민 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방송을 해야지. 왜 KBS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방송하냐고. 그것도 특히 민노총, 김희철 눈에만 맞춰서. 그러니까 방송 사유한 거지. 그런 거 하려면 그냥 개인 사주가 있는 언론사로 가라고. 어? 조선일보나 뭐 동아일보나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저런 데 가라고. SBS 가라고. 사주가 있는 방송에 언론사로. 왜 KBS 와서 그 짓을 하냐고. KBS 와서. 그래서 KBS 직원들에게는 그런 어떤 수준, 한 단계 수준 높은 차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KBS 안에 있는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 경영직종 당장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소속돼서 조합비를 내고 있으면서 무슨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논할 수 있어? 민노총 언론노조는 완전히 정파적인 단체인데 그냥 자기는 일반 직원들은 그냥 조합비 조금 내고 모른 척하면 되는 거야? 아니지. 여러분이 낸 조합비가 그들의 활동비로 쓰인다고. 편파적인 정치 활동에. 그러면서 마이크 잡고는 또 언론의 독립성이 어쩌고 저쩌고 언론의 공정성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율배반적이라고. 민노총 노조를 빨리 탈퇴하세요. 자, KBS 1노조가 오늘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차기 KBS 사장이 되어야 한다. 자, 뭐라고 했냐면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차기 KBS 사장이 되어야 한다. 권력을 맴도는 낙하산 사장은 단호한 투쟁 대상일 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번 들어보시죠. 민노총 소속원들이 경영진과 다수 노조를 구성하면서 방송을 통제하고 사유하면서 KBS는 일개 이익 집단의 노예로 전락했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오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알고 이를 해결할 비전을 가진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지난 몇 년간 현장에서 치열하게 저항한 내 외부 투쟁 동지들의 노력이 개혁의 결실로 승화되어야 한다. 단지 권력자와 가깝거나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낙하산이 투하되는 비극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정치권 주변에서 떠드는 이런 종류의 언사는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방어쇠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단호한 투쟁 대상이다. 새로 구성된 이사진은 공영방송 회생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 KBS 1노동조합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에 따르며 눈을 부릅뜨고 행동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자기 KBS 사장이 되어야 한다. 네. 제가 전에 한 번씩 그냥 조금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만주 개장사 안 됩니다. 만주 개장사 용산 주변에 뭐 국회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8월 14일부터 독립운동 한 사람들 안 됩니다. 또 그러면 이러죠. 저는 8월 10일부터 했는데요. 그게 안 돼요. 여기 오신 분들 7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 7, 8년 된. 그러니까 이제 우리 KBS 1노조 위원장 허성권 위원장이 무려 지금 6년간을 싸우고 있거든요. 이 KBS의 안팎에 병아리 감별사입니다.
그래서 KBS 사장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은 허성근 위원장을 만나보세요. 그럼 허성근 위원장이 아마 판단해 줄 것 같아. 아, 귀하는 언제부터 독립운동을 하셨나요? 이러면, 아, 저는 8월 13일부터 집에 가세요. 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나요? 예, 8월 16일부터. 그래서 만주에서 뭘 하셨나요? 네. 아, 독립운동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기 돌려서, 아, 그분 홍길동 씨가 뭐 하셨죠? 대장사예요. 아, 우리 홍길동 씨 만주 개장사라고 하셨네. 아, 아닌데요. 저 독립운동 전화 바꿔드릴게요. 네, 집에 가겠습니다. 이게 돼 있어요. 싹 다 압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오늘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대법관이 지명이 됐죠.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그 말이 코테이션을 따서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법부를 KBS로 바꾸면 돼요. KBS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일로조의 성명은 아주 그런 점에서 만주 개장사들을 떨게 만들었던, 떨게 만들고 있는 성명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만주에서 그냥 개 팔고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러 와야 되는데 갑자기 와서 바바리 코트 입고 폼 잡으려 이러면 되겠어요? 괜히 오시지 말라니까. 여기는 오자마자 전쟁해야 돼요. 전쟁. KBS, MBC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이모저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겨레 사설을 좀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한겨레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 그 말씀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을지훈련 미디어 브리핑인가 그 자리에서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했죠. 그래서 KBS, MBC, TV조선이 오늘 저녁에 어떻게 메인 뉴스를 보도하는 걸 한번 예상해 봅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KBS, MBC는 뭐 볼 것도 없고, TV조선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걸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정세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거죠. TV조선이. TV조선 그래서 시청률 높잖아요. 근데 KBS, MBC 완전 헤매고 있는데, 이 한겨레 똑같아요, 한겨레. 뭐라고 하냐면은, 윤 대통령, 을지훈련 맞춰. 북한의 가짜뉴스 대응, 땡땡땡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공안 분위기 조성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유,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언제 프레임이냐면, 40년 전 프레임입니다. 40년 전. 어? 정권의 힘이 아주 막강하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했을 때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겠죠. 공안 분위기 조성하나, 색깔론인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나와도 대통령 욕할 수 있는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무슨 공안 분위기를 조성해? 무슨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냐고. 이게 지금 한겨레 신문이 참 보니까 이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기자가 다 이야기를 못하니까 정치평론가 인터뷰를 또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박상병이라는 사람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하는 반국가 세력은 민주노총, 정교조,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을 상정하고 그들을 막연하게 북한과 연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연결돼 있잖아, 민노총. 간첩 4명 나왔잖아, 간첩 4명. 뭐가 막연하게 연결하기는. 간첩이 4명 나왔는데, 뭐 북한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이들을 북한 추종 세력으로 몰아 강하게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무슨 북한 추종 세력이야, 간첩인데. 이런 인터뷰나 따서 기사 내고 말이야. 아, 진짜. 자, 보세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또 말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 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의 강경한 메시지를 거듭 내놨다. 이렇게 또 야, 한겨레 신문 기자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김상헌 대감, 한 사람은 최명길 대감. 제가 어릴 때 그 KBS 드라마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같아요. 흑백 텔레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초등학생 한 4학년 5학년 때인 것 같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어린 나이에 막 울분에 찬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김상헌은 이제 소위 말해서 위정척사파입니다. 계보가. 그 다음에 최명길 대감은 저 대화파죠.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해서 열자. 이렇게인데 김상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조 임금에게 사실 인조 임금도 뭐 쿠데타 해가지고 그냥 쫓아내고 들어온 임금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그 조선 초기에 훈구파의 계보를 잇는 서인들. 예? 서인들이 왜 서인인지 아세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서인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를 했느냐면요. 지금 서울교육청 자리 거기 정동 쪽에 거주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좋잖아요. 가보신 분 아시겠죠? 거기가 왜 좋으냐? 아침에 집 밖에 딱 나오면 궁궐에 뭐 하는지 멀리서 딱 보면 보입니다. 자리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서인들이 임금을 세워놓고 소위 말해 임금 가지고 놀 때 딱 아침에 보면은 저기 뭐 밥 짓는 뭐 김이 올라오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 보인다고요. 그래서 서인들이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서울의 강남처럼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기 많이. 서인. 그럼 남인들은 왜 남인이냐?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이거 우리나라가 거의 옛날 그 동남아처럼 스콜이 확 내려가요. 서인들은 그렇고요. 남인들은 왜 남인이냐? 남인들이 주로 지금 뭐 행정구역으로 치면은 경상북도의 선비들이 서울에 진출해가지고 많이 거주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남산 밑에 지금으로 치면 명동, 회연동 거기에 남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남산 밑에다 집을 지으면은 다 집이 북향이잖아요. 땅값이 싼 거지. 집값이 싼 거예요. 그래서 남인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를 했어요. 남인들이. 근데 그럼 또 북인이 있잖아요. 북인. 남인들은 안동 지역을 중심적으로 하는 태계 이왕의 계보를 따르는 선비들이고 북인들은 광해군 때 이제 정권을 잠시 잡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경남 함양 산청에 있는 남명 조식 선생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지킨 김시민 장군, 정인홍 장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인들보다 돈이 더 없어가지고 저기 청와대 뒤에 보면 자문 터널 있죠. 거기에 집을 이렇게 얻어서 살았어요. 거기는 호랑이 나오고 이랬어요. 옛날에 인왕산 호랑이 내려오고 사람 잡아먹고.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정말 집값이 싼 거지. 그래서 영남 남인들보다 더 돈이 없어가지고 북쪽에 그래서 북인이 된 겁니다. 서인, 남인, 북인. 그런데 이제 남인, 북인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다 중앙 정치권에서 전부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남은 세력이 서인들이에요. 서인들. 세도 정치. 그래서 김조순 영감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딸을 임금에 이제 왕비로 넣는 바람에 이제 그래야 조선이 망한 거예요. 결국은 그랬는데 지금 이런 어떤 시각을 보면은 남한산성에 나오는 그 대책 없는 김상헌 대감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금님, 우리가 이 청나라 오랑캐 때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굴복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자기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인조 임금한테 불려 내려가가지고 청태종 그 머리 세 번인가 10번 박아 여기 머리에 피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근데 최명길 대감은 아닙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외교를 해서 풀어야 된다. 결국은 계속 버티다가. 근데 인조 임금은 밑에 가서 청태종한테 머리 박고 머리에 피가 나고 삼전도 굴욕비가 세워지고 했는데
김상은 대감은 자기 고향인 안동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사태가 해결되니까 다시 중앙부대로 복귀해서 뭐라고 했느냐. 최명길이 같은 저런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게 바로 조선을 망하게 한 주저학 탈레반들입니다. 그런 자들하고 똑같다니까, 인식이. 청나라라는 새로운 강국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어떻게 잘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자기들 어떤 교조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국민들이 죽든가 말든가. 그래가지고 청나라 만주를 끌려간 우리 여자들, 아이들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에? 거기 끌려간 여자들이 다시 귀가 잘리고 코가 잘리고 이리가 돌아온 여자들을 환양여라고 해서 그게 욕설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태원 쪽에서 많이 모여 살아가지고 그 이태원의 거주민들이 됐다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자와 애들은 팔려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유사시에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거는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제발 한겨레신문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와, 비 많이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겨레 또 칼럼입니다. 한겨레 칼럼. 야, 이거 한겨레 칼럼. 이거 뭐 내일 이야기하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거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너무 수고스러워서 제가 죄송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이 팬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이영풍 공식 팬클럽 국풍을 창립했습니다. 아, 이거 소나기 내리는데 창립설을 하니까 끝내주네. 여기에서 국풍은 나라 국자의 제 이름 풍년풍자를 따서 국풍을 창립했습니다. 아, 뭐 있습니까? 카카오 오픈 채팅 가능하고요. 네이버 카페 방도 만들고 앞으로 인스타그램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오픈 채팅 방, 네이버 카페 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2차례 소통 나방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가 더 소통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또 공유할 수 있고 또 재미나는 뭐 혹시 압니까? 먹방도 할 수 있고 뭐 드럼 연주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김희철 사장 나오고 나면 네,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드는 이영풍 팬카페 오픈을 공지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가 좀 몇 개 더 남아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너무 수고 너무 많으셔도 안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자, 내일 KBS 신임 이사가 참석하는 KBS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김희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상정되기를 바라면서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KBS 신임 이사회는 김희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즉각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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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를 도탄의 위기에 빠뜨린 김희철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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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수사를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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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